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수원지검이 사건 조사를 위해 4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모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수원지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혀온 만큼 이번 기소가 총장 인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주말 합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후 합당을 약속했던 양당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당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권한대행은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며 합당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의원총회 하루 뒤에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원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 이후 합당이 본격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청이 스마트폰 QR코드 방식의 전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자체 개발한 앱 쿠브의 사용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종이증명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개발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증명서 위변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명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는 쿠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으로 증시에 상장한 거래소가 됐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 코인베이스는 주당 3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존 250달러보다 31%나 급등한 가격인데요. 한때 429달러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112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0억 달러로 평가됐던 기업 가치는 3년 만에 1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3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7%나 급감한 것인데요. 통일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와 각국의 이동 제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입국한 탈북민 중에 코로나19가 본격화된 후 국경을 넘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수는 135명이었고 2분기부터는 줄곧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 잡을 수 있다고 하죠.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얻은 귀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실망으로 보답한다면 다시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